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결혼을 2번이나 하게 되니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기 전에 마음 정리라도 할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아무렇지 않게 툭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래도 그 끝이 다시 새로운 출발이라니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혼은 한 번이면 족하기에 아직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괜히 걱정이 더 많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재혼하는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전 남편과 비교하고 걱정한다는 자체가 미안하니 괜한 걱정은 덜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저의 사연을 전하며 저도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고 만났었으니 당연하겠지만 처음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전 남편과 저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었어요. 2년 정도 만났으니 서로 알 만큼 알고 싸울 만큼 싸웠기에 누구보다 안정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는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파국을 맞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꼈던 건 결혼식을 올린 직후였습니다. 즐거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인사를 드리러 시댁을 찾았던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6살이나 많아야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처음 봤던 저는 그렇게 어린 아이가 시댁에 있을 만한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었죠. 남편에게 누나나 형제가 있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에게는 다른 형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집 아이인가 싶은 생각만 하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애는 누구예요? 이웃집 아이인가요? 인사해라. 내 늦둥이 아들이야. 순간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이를 만드셨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 연세가 이제 곧 60이신데 그럼 못해도 50이 넘어서 아이를 출산하셨다는 말에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괜히 저를 놀리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어서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굳어있는 남편의 얼굴과 진지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결국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왜? 내 말이 농담 같니? 농담 아니다. 얘 진짜 내 아들 맞아. 우리 막내 지훈아, 형수님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형수님. 유치원생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형수님 소리가 참 이질적이더라고요. 시동생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근데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시동생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는 그동안 외동아들이라고 했었잖아. 아니, 너무 늦둥이 동생이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말을 해야지 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말을 못했네. 그래, 너한테 미리 말을 못한 건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잖니. 내가 지금도 지훈이를 데리고 나가면 다들 손자인 줄 아는데 내 아들이라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 아니냐. 사돈께서도 여러모로 걱정하실 거고
나도 내 나이에 자식 보는 것도 우습고 남편도 일찍 죽어서 늦둥이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마당에 상황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그랬다. 그래도 가족이 되면 바로 말해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니?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싶어서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아무리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야 그렇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내가 아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엄마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 사실 나한테 늦둥이 동생이 있는 게 큰 문제야? 걔가 있던 없던 우리가 결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 문제는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지.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런 걸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지. 나는 별 생각 없었어. 아무튼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잖아. 저는 내가 속은 건가 싶어서 황당하기만 한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듯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결혼할 사이에 속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니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며 자기가 되려 섭섭해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숨기려고 했으면 끝까지 숨겼겠지. 말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게 말한 것뿐인데 왜 그래? 설마 지훈이가 우리한테 짐이 될까 봐서 그래? 외동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니라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면 섭섭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당신도 이제라도 지훈이랑 친해지려고 해봐.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사이인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훈이나 엄마나 불편하지 않겠어? 남편은 그런 제게 어린 시동생과 빨리 친해지라 말했고 결혼 후 남편은 주말마다 시동생을 데리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리고 한창 신혼을 즐기기도 바쁠 시기에 저는 남편과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이 시동생을 챙기느라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한다던데 저는 졸지에 낳지도 않은 아이를 돌보게 됐지 뭐예요. 물론 저도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지고는 싶었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챙기던 사람이 결혼을 하니 어린 시동생만 챙기고 저더러 그 아이 부모 노릇까지 시키더라고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에는 지훈이 데리고 곤충 보러 갈까? 지훈이가 요즘 한창 그런 쪽에 빠져 있더라고. 책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또? 뭐야, 이번 주에는 우리 단둘이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었잖아. 까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곤충 체험은 이번 달이 끝이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번만 당신이 좀 양보해줘. 응? 이게 몇 번째야? 우리 신혼부부 맞아? 나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랑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손에 꼽아. 남들은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에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은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시동생 부모 노릇 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아니,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냥 주말에 늦둥이 동생 좀 돌봐주는 게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일이야? 당신은 그 어린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니,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혼자 어렵게 키운 아이야. 다른 애들은 부모님 손잡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런 것 한번 해보지 못한 아이라고. 나는 그런 동생이 불쌍해서 뭐라도 해주고만 싶은데 당신은 섭섭하다는 소리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부모 노릇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누가 보면 당신이 지훈이 아빠인 줄 알겠어. 그럼 내가 지훈이 새엄마 노릇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새엄마 노릇이라도 좀 해보라고 하면 할 수는 있고 그냥 어린 동생이나 조카 챙기듯이 그 정도만 하는 것도 어려워.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지훈이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지훈이 챙겨주는 거 고마워서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다른 거 바라지도 않으시잖아. 아니면 차라리 시집살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참 철없다. 나는 당신 착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몰랐다. 제가 뭘 그리 이기적이라는 건지 남편은 섭섭하다는 저를 보며 철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너무 늦게 태어나서 제대로 부모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크는 어린 시동생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건 늦둥이 자식을 욕심내신 시부모님이 느껴야 할 마음이지 형수인 제가 느껴야 할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형수로서 며느리로서 정도만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늘 시댁 식구들만 먼저 챙기며 저를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연애 때는 너무 잘해주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변해버린 남편이 도통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 말대로 정말 내가 속이 좁은 나쁜 사람인 건가 싶어서 저는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결혼하고서 남편과 데이트는커녕 틈이 날 때마다 어린 시동생의 돌보미 노릇을 하던 저는 어느 날 시동생이 처음 보는 웬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시동생이 지금보다 어린 3, 4살 무렵의 사진으로 보였는데 그 옆에 여자는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누군데 둘이 찍은 사진을 시동생이 가지고 다닐까 싶어서 저는 궁금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속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도련님이랑 엄청 가까워 보이네요? 너 그 사진 어디서 났냐? 예? 그냥 도련님이 가지고 다니길래 궁금해서요. 근데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니? 화를 낸 게 아니라, 아이고, 그냥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 그래, 미안하다. 왜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당연히 너는 모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지훈이 먼 친척이야. 그 집안 식구인데 어쩌다 사진을 같이 찍었나 보지. 집에 뭐 사진이 한두 장도 아니고 별거 아니니 이리 다오. 대수롭지 않게 물은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과할 정도로 반응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집안 친척이라며 제대로 설명도 없이 얼버무리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뺏어가듯 가져가 버리시는 어머니가 또 화를 내실까 싶어서 더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이상했던 적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동생 때문에 자주 그 집에 드나들면서도 저는 시동생의 방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주단지라도 모신 것처럼 방을 보여주지 않고 제가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게 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말씀으로는 아이 방이라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왠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지훈이가 저희와 함께 있다가 제 남편더러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냥 어린애가 말실수를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말실수를 한 아이보다 남편의 반응이 더 이상했습니다. 형한테 아빠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네 아빠야? 아빠? 아니 얘가 자꾸 왜 이래? 지훈아, 나 형이잖아. 여보, 얘가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내가 아버지랑 닮아서 아빠라고 부르나? 이지훈, 형한테는 아빠가 아니라 형이라고 해야지. 싫어. 아빠야, 아빠. 남편은 제 앞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며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윽박지르다시피 화를 냈고 아이는 그런 제 남편을 아빠라 부르며 울고 떼를 썼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이 일에는 늘 너무 과하다 싶기는 했었지만 사실 그것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었어요. 호칭 문제야. 아이가 아직 어리니 호칭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버지 정을 모르고 자란 아이가 나이 차이 많은 형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아이보다 어른들의 반응들이 묘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사진 한 장 가지고 과하게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겨우 호칭 실수로 평소에는 아들처럼 아끼던 동생을 혼까지 내는 남편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동생이 안쓰럽고 사별하시고 늦둥이 아들을 기르시는 어머니가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행동들은 어딘가 과한 구석이 있었어요. 화를 잘 내지 않는 남편이 아이 일만 엮이면 감정이 너를 뛰고 지금은 그렇게 아끼는 동생 얘기를
연애할 때는 절대 하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끔씩 지나가는 말로 어린 시동생을 입양하라며 농담을 던지는 시어머니의 말도 의미심장했죠. 너희들 만약에 아이 안 가질 생각이면 지훈이 니들이 입양해서 키워라. 아무래도 지훈이한테도 진짜 부모가 있는 게 좋지 않겠니? 당시에는 어머니가 혼자 늦둥이 아들을 돌보시기 힘드셔서 그러시나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진짜 부모라는 말이 참 걸리는 말이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부모라는 건지 저도 시어머니를 유심히 살펴야 했나 봅니다. 그렇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되고 겹치다 보니 저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몇 번이야 그냥 우연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연이 자꾸 겹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것이 되겠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생각은 끝도 없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꾸 드는 이상한 생각에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뭘 숨기는 건지, 시어머니가 왜 매번 어린 시동생의 방을 비밀로 하시는 건지, 그 안에 분명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이 비어있는 틈을 타 몰래 시댁을 찾아 굳게 닫혀있던 시동생의 방문을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뭔가 숨기실 게 있으신 건지 굳게 잠겨있던 시동생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쓸 것 같은 침대와 책상에 장난감들이 전부인 평범한 방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할 게 없을 아이의 방 같은데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제게 숨기실 게 뭐가 있으셨던 건가 싶어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평범한 풍경에 역시 내가 혼자 의심하고 오해를 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그런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저는 서랍 안에 숨겨진 작은 사진첩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동생이 매일 들여다보는 건지 잔뜩 달아있는 그 사진첩 안에는 제가 궁금해했던 그 여자의 사진들이 잔뜩 담겨져 있었어요. 시동생과 함께 찍은 그 사진과 함께 제 남편의 모습까지 말이죠. 시동생과 그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은 이미 본 적이 있었기에 그리 놀라울 게 아니었지만 그 두 사람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제 남편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게 된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 여자가 먼 친척이라 가족의 인연으로 사진을 찍을 수는 있다고 해도 셋이 마치 한 가족이라도 되는 듯 묘하게 다정하고 훈훈한 모습이 제 눈에는 그냥 친척지간에 우연히 찍은 사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내 남편이 그들과 같이 다정한 모습으로 있는 건지 저는 당연히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진 속 남편의 등장에 놀란 저는 그 사진첩의 사진들을 모두 한 장씩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요즘같이 디지털 카메라가 흔한 세상에 굳이 직접 인화까지 해서 따로 앨범까지 만들어 놓은 그 사진들은 그냥 어쩌다 찍은 의미 없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놀이공원의 유원지에 사진 속 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표정으로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사진에는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팔짱까지 끼고 마치 부부인 것처럼 있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속에는 그 여자가 이제 막 출산을 한 듯 품에 핏덩이 아이를 안고 옆에 제 남편이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 다 지금보다 한참 어린 듯 앳되어 보이는 얼굴들이었지만 둘 다 틀림없이 제 남편과 사진 속 그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뒷장에는 지훈이 탄생이라며 시어머니가 늦둥이로 낳으셨다는 제 시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시동생을 낳았다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로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다른 동명이인인 지훈이가 있다거나 하는 일은 더 말이 안 될 테니까요. 사진으로 본다면 시동생이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왜 그 모자의 사진마다 함께하고 있고
그 여자의 출산날까지 같이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에